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 또 이에 대한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정치부 팽재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어제 검찰이 발표한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인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를 오늘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것입니다. 매우 예. 이례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언제 소환을 한다 이런 시기를 알려주는 적은 있지만 이 소환 통보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3가지입니다. 뇌물수수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언제 출석을 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이 지금 현재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는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좀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발빠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 이런 네.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이 다음 달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단추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하면서 이 검찰이 이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수사 내용을 다시 이제 들여다본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기존 입장은 지난주에 이제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요일 날 사절을 나가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서면서 조금 강경 모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이 특검 통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은 없다. 우리가 검찰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고 사전 조율 없이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검찰이 상당히 지금 이제 강경 입장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수사에도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날 사저로 복귀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사저로 복귀를 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법적 투쟁에 나서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리고 현재 삼성동 사저 정치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서 리포트에 삼성동 사저 상황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매일같이 모이고 있고 또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모이면서 새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속전속결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 그렇죠.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네. 검찰 소환에 응할지도 여부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우선은 검찰은 이전 대통령들의 수사 사례를 비춰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역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만약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역대 4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대통령이 됩니다. 예. 앞서 3명의 대통령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 응한 경우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예. 이 두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에 응해서 이제 검찰 포토라인에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이 검찰 출석하는 건 워낙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 사저에서 출발을 해서 검찰 포토라인에 쓰고 그리고 조사하는 모든 과정이 모든 언론사가 취재를 하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가 거부를 한 사례인데요. 예. 이때 이제 골목 성명 발표, 그러니까 자신의 사저 앞에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육성으로 이걸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 출석을 응할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예. 이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사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계획을 세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검찰 수사가 초반부터 속도를 내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도 준비를 만만치 않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존의 변호인단은 꾸려져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그 탄핵 심판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호인단이 현재 다시 이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변호인단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까지 손범규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이 현재 추가가 됐고요.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에 또 추가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렇게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우선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면 조사를 거부했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를 미룬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달리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민간인, 그러니까 개인 박근혜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예.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도 이 어떻게 방어 논리를 펼칠 것이고 어떻게 지금 검찰 수사에 맞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정치부 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